안녕하세요. 훈이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생충입니다. 리뷰를 좀 늦게 올리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지금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이제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지까지 지금 저희 한국 영화 사상 가장 큰 상이 아닐까, 그쵸?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이제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것이 아니라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이제 제가 봤는데요. 일단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충격적이다. 소름이 돋고요.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저기 외계 생물체가 나오는 거야? 괴물 나오는 영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화를 이제 보시게 되면, 야, 완벽하다. 영화 제목이 완벽하다, 진짜. 그리고 이제 막 웃겨요. 웃기는 장면이 좀 있고, 이게 그런데, 이게 좀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좀 씁쓸해요. 그러니까 마냥 덮어놓고 웃을 수밖에 없는 영화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영화라서 더 가슴 아픈 영화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부의 격차, 양극화.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도 상류층과 하층민의 이 높이의 차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걸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더 피부로 와닿지 않는가. 현재 우리나라에만 있죠. 반지하 높은 곳에 사는 상류층들, 그리고 또 설국열차를 보면 이제 기차의 앞칸과 뒷칸이 통해서 수평선 쪽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급층하고 상류층이 나누어져 있죠. 맨 앞칸이 이제 상류층, 그러니까 앞칸으로 갈수록 상류층이고 뒷칸에는 이제 하급층이 있는 거예요. 계층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이제 노골적이에요. 수직 상하로 돼 있다. 설국열차는 수평이다라고 생각하면, 기생충은 수직 상하로 돼 있다. 상류층과 하층 계급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그래서 설국열차는 열차의 한 칸 한 칸이 계급의 상승을 나타냈다고 하면, 기생충은 수직 상하 관계를 계단으로 이렇게 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태기네 그 아들이 가해 수업을 하는 하러 가죠. 이제 부잣집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이 다른 가족들 기생충처럼 그 부잣집에 이게 불어붙은 거죠. 그 기태기네가 반지하에 살잖아. 그래서 가족 전체가 거의 이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있는 게 피자 박스 접구 이런 걸로 이제 이게 부업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모처럼 과외 수업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아들이. 그래서 이제 신분 조작해가지고, 그쵸? 학위 조작해가지고 대학교 졸업장도 위조해가지고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과외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기생충처럼 그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야. 한 명씩.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잣집에 빌어붙어가지고 그 집에 그 부를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부잣집 이제 가족이 이제 캠핑을 떠나고 집을 비울 때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기태기네 가족이죠. 그러니까 송강호의 가족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식구들이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이 그냥 술을 마시고 이제 파티 아닌 파티를 이제 즐겨요. 근데 그날 이제 비가 막 오는데, 그러니까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부잣집 가족들이 캠핑이 취소된 거야. 그걸 접고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고 없이 다음날 올 줄 알았는데 들이닥치니까 이제 부잣집 사람들 때문에 거실 테이블 밑에 수적 기태기네 가족들이 숨었다가 나중에 이제 바퀴벌레처럼 주인집 사람들이 이제 잠들면 기어서 나와, 이제 그 집에서 빠져나와죠. 그냥 빠져나오면서 쏟아지는 빗물같이 본인들도 살고 있던 반지하 집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가해하는 그 부잣집 상류층 집에서 그 기태기네 집 반지하까지 내려가는데 수많은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수많은 계단을 언덕 이제 내려오면서 그 부잣집과 아니면 기생충처럼 살아가야 하는 송강호의 그 기태기네 집의 이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이제 관객들이 그 높낮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이제 와닿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쏟아내리는 비,
그리고 이제 가장 아래 동네에 사는 반지하층 사람들만 이 집들이 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이제 체육관에 이제 자야하는 이재민이 이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아들이 물어요, 송강호한테. 송강호 아들이 물어요. 아빠 계획이 뭐야?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송강호가 그 기태기네죠. 그 아빠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계획대로 된 적이 없다.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면 계획을 세워서 그게 계획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는 않으니까 계획이 없는 게 더 속 편하다. 그러니까 맨날 계획은 세우고 뭐 하는데 계획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층민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 아버지는 계획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송강호 아들에게 이제 말하는 이 대목에서 하층민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저 높고 높은 계단의 끝을 오르기가 힘들다. 이런 이제 상성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신분 상승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부잣집 부부가 얘기를 해요. 그들한테서 뭐 냄새가 난다. 오래된 지하 마트에 들어갈 때 나는 냄새, 오래된 무말랭이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 막 그 이제 숨어 있었단 말이야. 기태기네 가족이. 캠핑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처 못 빠져나갔을 때 그 밑에 그 테이블 밑에 숨어 있는데 이 두 부부가 이제 그 소파에서 막 나누는 얘기가 막 그 가족들 막 냄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인 거 몰라. 그러니까 숙이고 들어왔단 말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반자에 사는 그 기태기네 가족들은 그 곰팡이 냄새가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부잣집에 사기 아닌 사기를 치면서 그 집에 이제 온 가족이 기존에 있던 운전수, 뭐 가사도우미 같은 아줌마, 과외 선생님, 미술 선생님으로 들어가서 그 부잣집이 이뤄놓은 상류층의 달콤함에 취해 그들 역시 상류층이 되기를 꿈꾼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반자에 오래 이제 배어 있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 하층민의 냄새는 지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류층의 눈에서 보면은 기태기네 가족은 완벽한 기생충과 같이 흉하고 천하고 벌레같이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그 실체를 알면. 그러나 기태기네 가족 입장에서는 가혹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생존해야 하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은 이 기생충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분노와 그 서글픈 현실과 동일선상에 놓여서 가슴 조이는 그런 묘한 감정이 드는 영화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 제가 본 어떤 영화보다도 자본주의 시스템의 부조리, 그다음에 문제를 가장 대범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대중적인 쉬운 화법으로 이 시대의 양극화와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삶이 이렇게나 다른 두 가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순과 보이지 않는 계급층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좀 어떤 무섭고 그런 부분에서 날카롭게 메스를 든 2019년도 가장 문제적인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발하고 천재성이 빛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바로 기생충이었어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든 영화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